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자락,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여기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풍경 하나에도 마음이 오래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바쁘게 달려온 마음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퓨처 셀프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현재를 미래의 내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 긴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빅터 프랭클. 실제로 자신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희망 있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편안하게 긴장 없이 사는 것보다 활기찬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삶은 감옥이다.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의 내용 중에 일부였는데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께 한번 권하고 싶어서 오늘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한 여인의 불꽃 같은 사랑과 남북 전쟁의 격변 속에서 피어난 삶의 이야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운명적인 사랑이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죠. 고전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아름다운 선율 들으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에세이 산책길 천천히 걸어볼까요?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남궁기순 1. 아이라는 존재의 탄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엄마. 그 소중한 단어를 내 아이가 발음했을 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엄마가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처음엔 실수투성이의 엄마로 아이와 마주섭니다. 부부가 아이를 계획 없이 낳을 수도 있고, 계획을 했어도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엄마가 되기도 하지요. 엄마가 되면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이라는 존재가 오롯이 이해되지요. 엄마 자신도 아이를 키우며 엄마라는 존재가 점차 이해됩니다. 그렇게 엄마는 엄마로서, 아이는 아이로서 인생을 배우며 살아가는 게 육아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월을 기다립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 기분 조절이 힘들 때도 있지만 많은 날을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보냅니다. 어떤 지인은 오래도록 아이가 없다가 간절히 원하던 아이가 생기자 일도 그만두고 꽃꽂이를 배우고 좋은 음악을 듣고 몸에 좋은 음식도 즐겨 먹으면서 태교에 힘썼다고 합니다. 엄마의 편안한 심신이 아이의 풍부한 감정과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는 동안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건강히 세상으로 나왔지요. 누군가는 인생이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지요. 아이를 낳고 키우며 마치 새로운 세상을 사는 느낌으로 모든 게 다시 보이고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요. 어쩌면 신이 부모에게 인생을 잘 살도록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준 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기적 같은 존재이자 삶의 원천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스러운 하늘의 축복이지요. 최숙희 작가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기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를 떠올리면 그저 환희이며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설레며 행복한 마음으로 보냈나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내 아이라는 존재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을 뜨거워지게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감정이 듭니다. 육아가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이가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빌고 빌었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대개 성장하는 아이는 아프면서 자랍니다.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병원도 자주 다니게 됩니다. 예기치 않게 아프게 되면 엄마 아빠는 놀라지만 그런 순간까지도 돌봄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상처를 견디면서 크는 나무처럼 아픔을 잘 이겨낸 아이는 훌쩍 자라날 겁니다.
엄마도 아이를 키우는 일이 처음이라면 힘이 들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지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엄마, 힘들어? 괜찮아. 엄마, 사랑해. 아이도 엄마에게 커다란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부모가 마음이 힘들 때 아이에게 위로를 받으면 역시 인간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존재이구나 싶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언제나 고민하며 이 방법이 옳은지 저 방법이 옳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엄마의 역할을 잘못해서 올바른 양육을 못하는 건 아닌지 번뇌가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 품 안의 자식으로 가까이에서만 지켜보면 아이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이를 멀리서 바라볼 줄 아는 시선,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고 성향에 맞는 양육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니까요. God bless the child that's got his own, that's got his own. Money, you've got lots of friends crowding round your door, but when you're gone and spending relations give crust of bread and such. You can help yourself, but don't take too much. Oh, Mama may have, Papa may have, but God bless the child that's got his own, that's got his own. Mama may have, Papa may have, but God bless the child that's got his own, that's got his own. God bless the child. Give him light, give him hope, give him heart, give him rope. God bless that child. They're ready for themselves, yeah.
작품과 함께 들으신 곡은 어거스트 러쉬의 God Bless the Child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들려오는 음악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소년이 마음으로 연주하는 선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음악이 말을 대신할 때가 있죠. 음악에 취해 있는 동안 오늘의 글동무, 오늘 우리들의 작가님이 조용히 어깨를 마주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100인생 지식 배움터 블로그를 운영하시며 상상나래 출판사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한국작가협회 회장이시기도 한 남궁 기순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은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 이런 취미 어때요?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그리고 솔방울의 꿈이라는 그림책 등 여러 저서를 집필한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가치를 갖고 살아가려고 블로그를 운영하게 됐는데 한 3,000명 정도 우와. 확보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네. 지금까지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교육이나 학부모 교육 그리고 원장님들 센터 교육기관을 다니면서 교육 컨설팅이나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주제 중심 프로젝트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글이 첫 번째가 제목이 아이라는 존재의 탄생이었군요. 아이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었을 테고요. 또 교사 양성이나 학부모들에 관한 그런 교육도 많이 하셨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그 글을 많이 쓰신 것 같으네요. 그 첫 번째 작품을 저희가 지금 함께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마음에서 그런 글이 나왔는지 잠깐 더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네. 지금 저희가 주제는 아이라는 존재의 탄생이지만 이 글을 책으로 먼저 나온 건 엄마를 위한 그림책 인문학 안에 네. 들어있는 한 꼭지입니다. 네. 그 중에서 무엇을 우리 청취자님들께 소개를 할까 하다가 아이라는 존재의 탄생이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주제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첫 아이와의 만남은 어땠는지, 그 탄생과의 그 만남의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네. 그 순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나눠주실까요? 기적이죠, 뭐. 기적. 네. 네, 맞습니다. 네, 기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만남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네. 신의 어떤 축복 같은, 그렇죠. 그런 순간으로 기적같이 만났는데, 예, 그 순간 만났을 네. 때는 기적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선생님 작가님의 그 글을 낭독하면서도 느낀 게, 부모란 신을 대신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아이한테. 근데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순수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아이와 부모의 첫사랑,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첫사랑의 존재가 아이라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살면서 많이 잊어버리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을 때, 그리고 또 만났을 때, 네. 기적 같은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삶이 꼭 편안하지만은 않죠. 맞습니다. 않아도 그래도 그 아름다운 순간을 잊지 않고 엄마들이 그걸 늘 언제나 네. 기억했으면 좋겠고 네. 저도 그 소중한 단어를 잊지 않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태교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아이와의 만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성장해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태교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그 준비했을 때의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태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아이한테 집중을 하고, 어떤 일이든지 이제 몰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아이를 준비를 하죠. 만나는 준비를 하고, 또 그 아이가 또 태어나서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묶였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좋은 부모 되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당연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네네.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때 그 준비를 그림책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뭐 음악을 듣고, 네. 뭐 아니면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네. 이런 것들도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 저는 그림책이 그때 저한테 어떤 교육, 네. 어떤 매개체로서 네네. 아이를 하면서 책도 많이 받고, 네.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준비는 그림책으로 하면서 아이를 교육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럴- 이 책이 또 탄생을 했던 것 같고. 네. 제목을 보면서, 이게 지금 초보 엄마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과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맞이하다 보면 아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작가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을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부모는 네. 아이들의 거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울이라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는 진짜 맞는 것 같고, 네. 또 아이가 성장할 때 또 성장하는 부모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에서 보면은 네. 제가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네. 성장 많죠. 속에서 네. 뭐 자라고 크고 뭐 어떤 변화되는 거 말고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왜 어른들이 아이한테 질문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거꾸로 질문을 엄마 괜찮아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그렇죠. 그럴 때 와락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마음을 읽는다는 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여담이지만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러 나오는데 아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컸지만 엄마 목소리에 힘 좀 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서 미안 그랬더니 엄마는 목소리에 힘을 뺐을 때 훨씬 아름다운 목소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성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지. 반성을 하게끔 해주는 우리 아이들. 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사랑해. 흔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은 맞아요. 드는데 네. 아이들도 표현이 필요하고 그럼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치유가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나? 늘 언제나 반성을 해요. 네. 이 책이 22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제가 뭐 부모들을 위한 육아서처럼 만들긴 했지만 늘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서도 잊고 살아야 되는 것들, 또 잊지 네.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나? 이런 또 반성 아까 하신다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반성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오늘은 내가 하루 동안 음. 몇 마디나 아이한테
친절하고 좋은 그런 긍정적인 말을 했는지 네. 그거를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맞아요. 지친 엄마들 많잖아요. 네. 직장 다니면서. 근데 맞아요. 아이들도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사실은 공부하랴, 뭐 자기 또 일들 하랴. 네. 그 와중에 마무리한 그 시간 속에서 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잘 지냈는지 챙겨주는 거 네. 오늘 꼭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우리 오늘 집에 가서 꼭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주기를 하고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잠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작가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문득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너무 좋아했죠. 네. 조선의 아픈 근대를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름 없는 영웅들의 서사로 깊은 감동을 남긴 그 영화 중에 Shine Your Star라는 그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hine Your Star 그런 것 같아요. 내 눈 속에 빛나는 별이 바로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 함께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What got this fire burning? Lit up my heart so bright. Should have been a little careful from the start. Yeah, a smile in my heart when I see you. Gotta say it's way too hard to hide the truth. Can I call your name inside my dreams? When I close my eyes, that's when we're free.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be your everything? Every night I'm falling in a deeper longing for you.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shine your lonely night? I will guide your dark and lonely night. I know that it's impossible to hold you close in my arms, be true. Tell you that you're in my heart, you make me smile. But fate stands in between us, our end and our beginning. Like frost in an endless storm, beautiful but cold. Can I call your name inside my dreams? When I close my eyes, that's when we're free.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be your everything? Every night I'm falling in a deeper longing for you.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shine your lonely night? I will guide your dark and lonely night. In a world without distortion, in a land that only shines, there I could be myself, there we could begin without.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be your everything? Every night I'm falling in a deeper longing for you. Can I be your star, be your light, shine your lonely night? I will guide your dark and lonely night. In a world without distortion, in a land that only shines, there I could be myself. 음악 선곡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아이라는 존재의 탄생이, 아이와 또 부모를 성장시켰고, 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은 자라나고, 엄마는 또
나이를 먹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작품도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짧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힌트를 주시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책보다 네. 앞서서 나왔던 책이긴 해요. 네, 첫 번째 책이군요. 네네. 네, 팬데믹이 있었죠. 네, 그때 이후에 제가 그 고립되어 있는 느낌 같은 네. 그런 감정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네. 새벽 독서를 시작했거든요. 네. 감정을 디자인하는 새벽 독서, 오. 감디독이라는 걸 했었는데, 멋있네요. 그때 그 감디독을 했던 그 시간을 네. 생각하면서 네.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그 속에 나온 이제 그 작품 중에서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작품을 김기선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책으로 배우는 힐링 처방전 남공기순 삶의 믿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66의 그림을 그리고 80살의 개인전을 열었던 100살의 세계적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의 삶은 나에게 믿음을 선사해준다. 평생을 농장에서 일하며 평범한 안악으로 살았던 모지스 할머니는 우리에게 인생은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삶의 철학을 전해준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시기를 지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할 수 없다고 판단해버린다. 할 수 없는 일밖에는 없다고 단정한다. 삶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 모지스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을 66살이 지나서야 실현해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 직업으로서의 나의 일이 있지만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취미 활동을 하라고 말한다. 내가 찾은 나의 취미는 시집기이다. 시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이야기하는 속 깊은 이야기도 경청하며 사람들에게 시로써 전해주고 있다. 바쁠 때 살았던 삶의 굴레에서 조금 벗어나니 나의 취미는 시인이 되고 오래전의 꿈을 이제야 이루며 시로 노래하고 있다. 나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래하는 과정에서는 노래의 행복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 된다. 운동을 좋아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과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그래서 동호회가 생기고 카페나 밴드들이 생겨 한평생 곁을 주며 취미 생활을 만끽하며 사는 호사를 누리기도 한다. 내 마음을 늘 사로잡는 것은 호사스럽고 빛나는 삶은 아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곡절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다. 삶이 빛나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좋다. 나의 이야기를 하며 삶의 색깔에 따라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인생 이막전을 즐겁게 함께 가기를 소원한다.
내가 앞으로 경험하고 만날 사람들은 다양하다. 흥미로울 정도로 궁금하다. 인생의 폭넓은 스케치북에 점으로 인생을 살피고 선으로 인생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면으로 인생의 멋진 스케치를 하려고 한다. 늦었다고 생각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앞서간 지혜로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지스 할머니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 잠재력을 찾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감정이 문제가 생겼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막막한 절망감에 빠져들 때 찾아온 독서 시간이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책 한 권의 힘은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만난 책 한 권이 나에게 삶에 활력을 준다.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단조로운 나의 일상의 변화가 책으로 바뀌었다. 무한한 변화를 꿈꾸면서 나에게 다가온 책 한 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이다. 변화를 원하고 변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알려주는 인생의 지침서이다. 나를 설득한 한마디. 내 안에도 잠든 거대한 거인이 있을 것 같다는 호기심이 나를 깨운다. 새벽 아침 동트기 전에 밖에 나가면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맑은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다. 나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고 종을 치며 나의 감성을 한없이 흔들며 변화를 촉구한다. 아직도 뭘 그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마다 운명을 결정하는 그 힘이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든다. 때가 되면 무르익어 곡식을 수확할 수 있듯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방법을 탐구해 나가는 길이 즐겁다. 내가 좋아하는 책 속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삶의 지혜를 던져주는 말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책은 나의 스승이다. 젊은 사람도 좋고 나이가 지긋한 노인도 좋다. 10대의 한 시인인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에 시인에게도 배우는 것이 있다. 책은 말벗이며 인생의 동반자이다. 책을 활용해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 라고 앤서니 작가는 말한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만나기 위해 내 인생의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했다. 내가 이루기로 한 내일의 잠자는 거인은 작가이다. 감동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적인 변화가 생기니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도 쉽고 빠른 행동력을 가져온다. 머물러 있는 시간의 무기력감이 가볍게 초침을 움직이며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느낌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이룰 때까지 접근 방법을 바꿔가야 한다. 변화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유연하게 즐기며 만들어 가야 한다. 내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창조적인 힘은 내 안에 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행동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고귀하고 즐거운 목록을 노트에 기록해 나가야 한다. 나의 작은 습관은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는 작은 변화가 나의 사용 가치를 높여주며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이 고통과 즐거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즐거움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앤서니 라빈스. 작품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라라랜드 OST 중에요.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곡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지금 저에게 딱 꽂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꽂히죠. 네. 네. 저는 아직 그 모지스 할머니처럼 나이는 살아보진 않았어요. 네. 제가 그 모지스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보다 앞서 사신 분들, 네. 뭐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고,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고, 네. 그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그 지침 아니면은 어떤 라인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모지스 할머니의 그 다짐처럼 네. 지금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 네. 그 제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모지스 할머니는 그림을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지금 늦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게 무엇일까요? 작가입니다. 아, 작가님. 네. 그래서 오늘 작가님으로 오셨군요. 네. 수없이 써야 될 이 글을 네.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는 또 그림. 네. 저도 이제 그림책을 네. 만드는 작가이기도 네. 하지만 네. 두 가지를 잘 병행하면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꿈은 네. 늘 언제나 이렇게 가슴에 담고 네. 그림도 그리면서 좋은 책을 음. 내는 작가로 살고 싶죠. 아, 네. 개인적으로 작가님과 저도 좀 인연이 있잖아요. 또 책을 같이 네, 여러 번. 네, 했죠. 만들기도 네. 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마음을 다지는 또 좋은 습관을 같이 하는 그 모임도 좀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인연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본받고 싶은, 또 저보다 또 앞서 가시는 작가님이신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 책에서, 이 글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나 요즘 더 많이 나오는 게 이건
팬데믹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네. 자주 듣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아이들만 심리 정서가 불안한 게 네. 아니라 네네. 저희 성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간혹 많이 발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잡았던 건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책을 통해서 힐링이 될 수 있고 네. 책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는 거. 네. 처음부터 성장의 어떤 키워드가 계속 있는데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다. 네. 책을 듣고 네. 보고 읽고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책 쓰는 것까지 네. 같이 가면은 그것처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육체는 성장을 멈추고 늙어가지만 이 영혼은, 마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혜의 숲에서 살아야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그 꿈을 가기 전에 좋은 습관을 또 갖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인지 그 future self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 성장을 모티브로 글을 통해서 본인도 성장하시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동력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버추카드에서 하나를 뽑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네네. 저한테 제가 뽑은 그 카드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이게 저한테 준 어떤 딱 중요한 순간에 저한테 준 메시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나한테도 이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 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렇지만 고귀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잘 실행하면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글을 쓰면서 지금 이제 계속 작가로서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작가님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남궁 기순 작가는 이러이러한 작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는 GPT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네. 자료들을 많이 좀 찾는 네. 습관이 좀 생겼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래야 될 것 같다. 저의 개인 비서인 거죠. 네네네. 제가 쓰는 어떤 글에 네. 어떤 문체라든지 이런 나를 분석해준 이 AI가 네. 저는 사색하고 따뜻한 그 분위기로 네. 독자의 감정을 네. 어루만지는 그런 책을 쓰고 있다라는 작가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제 글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도 그렇게 따뜻하고 사색하면서 본인의 어떤 감정을 네. 추스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이 네. 박안서 작가님의 삶. 네.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네. 한강 작가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런 작가의 흉내도 못 내겠고 그렇지만 박안서 작가님의 이런 따뜻하고 세밀한 감정을 네. 전달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열심히 잘 살면 됩니다. 지금 열심히 잘 살면 됩니다. 그럼 미래가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고 미래를 그리지 않는 현재도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거든요. 네, 아쉽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끝곡은 우리 작가님이 소개해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쉬움을 달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끝곡으로 작가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영화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네, 그거 같이 들으면서
네. 좀 감동받고 싶습니다. 네. My heart will go on. 야, 지금 저거만 생각해도 막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 그 중심에 있는 영화죠. 네.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작가님,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가 됐어요. 청취자분들과 우리 인사 나눠요. 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은 남궁기순 작가님과 함께한 장지연의 에세이 산책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의 탄생, 그리고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를 통해 우리는 삶의 어느 계절에서든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 늦었다 말하기엔 우리는 아직 충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책 잃어버린 영혼의 가르침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돌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자신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천천히 나와 함께 여유로운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을 탁월하게 수행할 때 참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들려드린 내용은 엄마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남궁기순 작가님 책 내용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타이타닉의 아름다운 주제곡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입니다. 이 노래처럼 사랑도 기억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씨, 구성의 최영수, 그리고 저는 장지연이었습니다. When I left you, one true time.